있습니다. 네. 네. 제가 후보자에게 이제 서면 질의서 등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협회나 학회 등 가입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는 2020년부터 보건법률가회 공동대표를 맡았고 출범식 참석 이외에는 참여한 바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서면 답변이 왔는데 이게 허위 답변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당시 성명에 내용 감수자로 이름을 올리셨고 그리고 이후에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가상의 현실을 드라마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에도 보건법률가회 공동대표 자격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도 하셨고 그래서 이 보건법률가회라는 게 후보자께서도 좀 찜찜하셨는지 탈퇴 의사를 표시해서 해당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는 하셨는데 어찌됐든 저에게 온 이 답변에는 출범식 외에는 아무것도 참여한 게 없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증감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해주시든 아니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시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향후에 정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예. 인권위원장을 마지막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항상 제 자리가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 예.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럼 현재 이 평등법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예.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고 있습니까? 소수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충분히 논의를 해갖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숙고할 수 그래서 있는 그 기회가 사람들을 주어집니다.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인해서 많은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렇죠. 예.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되죠. 다만 예. 그 조건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는 조건의 하에서만 그러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만 침해되지 않으면 된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수자 인권도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소수자 입장이 가치입니다. 지금 존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존중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네요.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합니다. 예, 정치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는 곳입니다. 예, 인권위원장이 대한민국에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왜 한 명일까요? 그건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그렇게 합치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한 명이고 인권위원장도 한 명입니다. 예, 인권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를 인권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도 권고를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인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겠죠. 예, 거기에서 후보자께서는 그냥 법조인이 아니십니다. 예, 종교인도 아니셔요. 예, 이슬람이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도 다 존중하시죠. 예, 존중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여호와의 증인도? 인정하죠. 예, 인정한다 하셨어요. 해외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 소수자 입장 존중과 관련해서는 거기서도 다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인종차별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계속 말씀하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영역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그 법에 그렇게 민감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그리고 다른 소수자, 그래요. 후보자님의 예, 논리대로 하면 예,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종이 달라요. 흑인이에요. 예. 혹은 유대인들이에요. 예,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의 생각을 소신껏 얘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왜 해외에서는 다 금지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도 대한민국의 인권기구도 다 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네.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으로서 합리적 비판 하셔도 돼요. 예. 종교인으로 하셔도 돼요. 예. 지금 목사님 되시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인권위원장 되려고 오셨죠. 예.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맞죠. 예, 맞습니다. 앞서서 후보자 그러셨어요. 국제기구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지금도 이 말에 반론 제가 제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이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권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권고라고 한 이유는 그 나라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자, 가지라고 하는 그러면 겁니다. 국제기구에서 권고를 대한민국에 계속 했는데 예. 왜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권고는 권고일 뿐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데 예. 왜 매년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권고도 나름 의미가 있고 존중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고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자. 우리가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하려는 노력 안 해도 된다. 아니 그런 의미로 자, 하시지 잠깐만요. 말고요. 이행하려는 숙고하자는 노력을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씀 그대로 아니, 유효합니까? 제가 말씀을 이행해도 안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 권고에 대해서 숙고하자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숙고만 하실 겁니까? 실행을 하셔야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행하실 겁니까? 숙고를 해서 예. 민주적인 합의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위원장님, 자유와 평등이 후보자님, 기초한 예. 후보자님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게 여기서도 밝혀져요. 그러면 아까 외국에서 말씀하셨죠. 권고한다고 해서 법조인이든 우리가 무조건 종교인이든 따라야 자, 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 질문을 안 들으니까 질문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종교인이거나 법조인이었을 때는 그런 소신들 말씀하셔도 상관없으시다고요. 인권위원장이라고요. 인권위원장. 그리고 인권위법 19조를 아십니까? 인권위의 업무가 뭐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권고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권고, 의견 표명 이게 인권위의 업무입니다. 근데 그냥 권고는 숙고만 하면 끝입니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권고에 대해서 숙고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그것을 우리가 안건으로 우리의 의견을 만들자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면 네. 이 수많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혹은 진보 보수 다양한 의견들이 여기서 용광로처럼 녹아듭니다. 예. 그러면 인권위원장은 인권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소수자의 의견을 가장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서 대한민국 인권기구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가장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후보자는 지금 그 자격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러면 위원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